저는 55, 내 아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린 딸이 가방을 메고 학교 다니던 뒷모습을 볼 때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딸이 제 인생의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딸이 어느새 20살을 넘었고 저는 매일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좋은 남자 만나서 엄마보다 편한 삶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그 말은 제가 평생을 딸에게 하던 말이었어요. 딸이 행복해야 제 인생도 행복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세상도 바쁘게 돌아갔어요. 저는 딸에게 매번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무리 일이 바빠도 사람은 만나야 돼. 혼자는 생각보다 외로워. 엄마,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딸은 늘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25을 넘기자 마음이 급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을 듣곤 했어요. 선호가 딸 아직 혼자야? 요즘 애들은 결혼 안 한다더니 진짜 그렇네. 그 말이 신경 쓰이지 않는 척했지만 밤에 불 꺼진 방에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딸이 27살이 되던 해 저는 주변에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친구, 지인의 아들, 선배의 조카. 하나같이 성실하고 안정된 직장에 집안도 좋은 남자들이었어요. 선자리가 끝난 날이면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사람 좋아 보이던데. 딸은 늘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냥 느낌이 좀 그래. 좋은 분이긴 한데 끌리진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탔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너한테 관심도 많고 사람 괜찮다는데. 하지만 딸은 웃으며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결혼은 느낌이야. 난 너무 완벽한 사람은 싫어요. 그래도 최소한 책임감 있고 믿음직해야지. 그렇게 선자리를 여러 번 봤어요. 잘난 집안의 변호사, 유머 감각 좋은 공무원, 심지어 건물주 집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들 다 괜찮은데 그냥 느낌이 안 와요. 도대체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딸이. 그분들 다 괜찮은데 그냥 느낌이 안 와요. 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딸을 혼자 두고 늙어갈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평범했어요. 평균 키, 정돈되지 않은 머리, 옷도 그냥 무난한 셔츠. 남자는 회사원이었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빚이 조금 있다고 했습니다. 인상은 순하고 성실했지만 솔직히 눈에 띄는 구석은 없었어요. 성격은 조용하고 말투는 서툴렀죠.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왜 이 남자를 하고 생각했어요. 엄마, 나 이 사람 좋아해. 결혼하고 싶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선자리 남자들은 다 아니라고 하더니 정말 이 사람이야? 딸은 단호했습니다. 응.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편해. 가식도 필요 없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스펙은 없지만 딸의 표정은 어느 선자리에서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으니까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속은 무거웠어요. 딸이 말하는 따뜻함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딸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가 뭐라 하겠니?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한복을 입고 서 있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예식장에는 조화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고 딸의 웃음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만 행복하면 돼. 정말 그거 하나만 엄마가 바란다. 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모습만으로 저는 그동안의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딸의 웃음은 세상 어느 신부보다 빛났어요. 결혼 1년 후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손주라니.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했던 존재였습니다. 딸은 하루하루 변해갔어요. 아기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출산 준비를 하며 설레는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가 되려나 봐. 그렇게 출산 날이 되었어요. 엄마, 예진이 나왔어요. 아기를 처음 안는 순간 우리 모두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톤이 달라졌어요. 엄마 이번 달 예진이 분유값이 또 올랐대요. 그럼 내 남편은? 그게 이번 달에 회사에서 일이 좀 줄었대요. 지수야, 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정도도 못 벌면 어떡하니. 엄마 그 사람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으로 입에 밥이 들어가니? 그 말에 공기마저 굳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 이것저것 사주면서도 마음속엔 늘 이래서 내가 반대했는데라는 생각이 고였어요. 딸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에도 지침이 묻어났어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괜찮지? 괜찮아요, 엄마. 그냥 살아가는 게 이런 거죠. 그 그냥이라는 단어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딸은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사위의 월급 하나로 생활했는데 그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 아기용품은 끝이 없는데 딸은 항상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마트에서 기저귀를 들었다 내려놓고 분유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중고 사이트에서 아기 옷을 찾아보는 딸을 보면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너 엄마가 좀 보태줄까? 그러면 딸은 늘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우리도 노력해야지. 나중엔 나아지겠지. 하며 웃어 보이는 딸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밤마다 눈을 감지 못했어요. 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기가 울면 밤새 달래고 낮에는 혼자 육아에 지쳐 있었죠. 사위는 성실했지만 일찍 퇴근할 수 없는 직업이라 집안일과 육아의 대부분이 딸의 몫이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지친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근데 남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나 혼자 짜증내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저는 참았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이를 안고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기저귀 사는 것도 부담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터져 나오면 안 될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좋은 남자 만나라고 했잖아.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너 그렇게 골라놓고 결국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냐고. 지수야, 너 그 사람 선택했을 때 엄마가 뭐라 했었지? 엄마 제발 그 얘기 그만해요. 아니, 너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될 줄 몰랐니? 아이 낳고도 아내 고생시키며 살아야 되겠어? 남편은 아이가 생겼으면 더 책임감을 가져야지. 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제 말은
칼처럼 딸에게 꽂혔어요. 딸은 아기를 꽉 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우리 형편 넉넉하지 않은 거. 근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야. 행복하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위한다는 이유로 딸의 사랑, 딸의 선택, 딸의 삶을 부정해버린 거였습니다. 집안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딸은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 찍힌 사진은 딸의 프로필 사진에 올라왔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아침 손주 예진이의 사진 한 장을 딸이 저에게 보내왔더군요.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널 위해 했던 말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내 삶을 믿어야 하는데 너무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내 행복을 망칠 뻔했구나. 사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실망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 딸이 힘든 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되었고 오래된 카페에서 딸을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딸이 저를 부르며 손주를 안고 들어왔어요. 엄마,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시간을 지웠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했어.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도 힘들었죠? 저와 딸 둘 사이엔 짧고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손주가 저를 보며 활짝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에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지수야.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엄마가 평생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던 건 내가 덜 힘들었으면 해서야. 그런데 이제 보니 좋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더라. 저는 사위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않고 딸이 지치면 먼저 안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조용히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대신 내가 행복하길 바라기만 할게. 엄마의 사랑은 때로는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앞서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딸의 행복은 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그 길을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딸아,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